자, 봅시다. 스텝 2. 5번부터 가면 되겠네. 5번 봅시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AC랑 AD가 서로 같대요. 그랬을 때 뭐가 궁금한 거야? 얘가 궁금한 거야? 요 점이 궁금하네. 지금 현재 이 점을 줬고 이 점을 줬고 그다음에 요 점을 줬죠. 이렇게 주는 상태야.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를 뭘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얘는 B와 C의 외분점 정도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비율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데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면 그 길이의 비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외분점 구하면 끝나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군요.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질문 누구죠? 이해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7번도. 오케이, 7번도 가봅시다. 내 거 지우개 여기 있구나. 자, 7번 가보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대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여기는 얘랑 얘를 외분하는 점을 내가 구해주게 된다면 얘는 뭐 M 빼기 N 분의 어쩌고 저쩌고 M 빼기 N 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얘 점의 좌표들을 각각 M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는 걔네들이 다 양수예요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됐나요? 그냥 일사분면이라고 한 건 그냥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군요.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넘어갑시다. 8번. 자,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4인 직각 이등변삼각형 ABC가 있어요. AB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고 그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고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R이라고 했고 넓이를 S1, 넓이를 S2 요런 애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한번 봐봐.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야.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한 거야?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최대값이 궁금한 거. 그럼 여기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했어? 함수의 최대 최소. 결국은 우리가 저기는 쟤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놓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m 더하기 n이 1입니다라고 저렇게 줬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한 문자로 여기서 m과 n을 한 문자로 놓을 수 있겠군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S1과 S2라는 애를 내가 m과 n으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여기는 얘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요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찬찬히 한번 보면은 어떤 상황이야? 일단은 A, B를 N 대 M이래. 근데 M이 좀 더 크니까 N 대 M이니까 요쯤에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자. 여긴 얘가 N 대 여긴 얘가 M입니다. 요렇게 잡은 요 점을 일단은 뭐라고 한대? P라고 한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BC를 M 대 N으로 그러면은 B에서부터 거리가 더 길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었을 때 여긴 얘가 N이 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겠다. Q라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PQ라고 하는 요 직선과 그죠? AC라는 요 직선, 요 만나는 이 점을 내가 R이라고 요렇게 잡았을 때 뭐의 넓이야? APR? 여기는 요 넓이네. 요 넓이. 요 넓이랑 그다음에 또 뭐야? APR 됐고 RCQ? RCQ가 뭐야? RCQ 여기네. 요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가 현재 S1이 되는 거고 요 넓이가 현재 S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정리하면 좋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일단은 요런 생각이 좀 드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비례 배분을 통해서 m 더하기 n분의 n배로서 여기는 S1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m 대 n으로서 다시 아니죠. m-n 분의 n으로서 S2의 넓이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일단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라는 저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 길이가 4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x좌표, 여기는 얘가 높이가 될 거야. 여기는 얘가 4야. 여기는 얘가 높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저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요 점이 4, 또 여기는 요 점이 4가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요 점이 현재 궁금한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나는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는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랑 연립을 함으로써 여기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는 얘가 뭐였어? n이었고 여기는 얘가 m이었으니 요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야. 됐어? 요점의 좌표는 그냥 내분점으로 구해도 괜찮고요. 이거 전체분의 m입니다 라고 해서 m 더하기 n분의 뭐가 된다? 그냥 4m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내분점 공식 써도 됩니다. 저거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또 뭐라고 했어? m이라고 했고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서 m 빼기 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여기는 이 길이에 비해서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얘는 4배의 m-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도 구했어. 여기는 요 녀석도 구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일단 x가 이만큼 증가할 동안, 즉 m-n분의 4m만큼 증가할 동안 y 값은 얼만큼 감소한 거야? 요만큼 감소한 거죠. m 더하기 n분의 4m만큼 감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거기는 걔에서 y절편을 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m 더하기 n 요거 분의 4m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정리 좀 해보자. 4m, 4m 어차피 똑같네. 약분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럼 남은 식이 y는 뭐가 되는 거야? m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n x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4m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랑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뭐 해줄 거야? 연립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얘 넘겨주고요. 여기는 얘를 넘겨줍니다. 얘 넘겨주면서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이니까 얘는 m 더하기 n분의 2n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로 묶어서 생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에서 뭘 한 거야? m을 뺀 거니까 n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럼 뭐야? 약분 뭐야? x좌표 2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에 x좌표가 2였구만 그러면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또 얘도 2가 나오죠? 2,2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최초로 구하고 싶었던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전히 요 삼각형의 넓이도 여전히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됐죠. 이제 S1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S1이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m 더하기 n분의 n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m 더하기 n분의 뭐가 됩니다? 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S2의 넓이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S2의 넓이 여전히 2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얘 분의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와 얘의 길이 b를 따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m-n 분의 뭐가 됩니다? n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비례식 쓰는 거 자유롭니? 괜찮아요? 됐어? 4네요. 둘 다 4네요.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했으니까 둘 다 4가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좋습니다. 여기 얘네들이 4네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에다가 집어넣고요. 여기는 얘에다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기 전에 m 더하기 n은 일단 뭐였어? 1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실제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얘는 4n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n에다가 여기 보니까
얘에다가 지금 얘를 곱할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n이 되니?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그럼 뭐야? 끝났네? 그럼 마이너스 8n 제곱에 플러스 4n이구만.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 됐죠? 그럼 소구할 것도 없네요. 그냥 저게 다다. 그지? 요 상태에서 뭐 하면 되겠어? 얘 대칭축은 얼마가 돼요? 얘 대칭축은 4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뭐가 됩니다?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더하기 1이라서 답은 2분의 1이니? 답 4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니? 답이 맞아 이게? 그래? 답 몇 번이야? 꽤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런 계산 과정들이 다 있잖아. 근데 계산 과정 전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 해석들이 있죠. 해석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타겟으로 구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기하라는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기하라는 파트는 크게 보면은 논증 기하랑 해석 기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요거 얘기했었나 지난 시간에? 그래서 중딩 거 그다음에 고딩 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두 개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뭔가 풀 때 멋있어. 근데 여기는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얘는 해석의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거고 여기는 얘는 해석의 종류는 없지만 풀 때 더 멋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얘는 불편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들을 각각 가지고 있어. 장단점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봐봐. 첫 번째 저기서 노란색, 노란색, 분홍색 여기서 했던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야? 비례식 뭐 이런 해가지고 결국 논증 기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저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막상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누가 필요했던 거야? 해석 기하라고 하는 요쪽 파트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얹어 놓고 있죠. 좌표 평면에 얹어 놓고 좌표들을 땅땅 잡아 놓고 그다음에 좌표들을 땅땅 잡아 놓고 실제로 여기는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 주고 이 직선의 방정식과 연립하고 해서 계산해서 요즘의 좌표를 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과정들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됐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논증 기하로 하고 어떤 거는 뭐 해석 기하로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2,2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현상 자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오케이?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로서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뭘로 가능해? 해석 기하로 아니 논증 기하로도 가능할 거야. 오케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증 기하의 해석 능력을 많이 키우자. 하지만 해석 기하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해석 기하에서는 대수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식의 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풀면은 이건 해석 기하로 풀면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그건 하나 쟁여놓고 이제 논증 기하로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으면 좋겠어. 한 가지에 너무 몰빵돼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알겠죠? 넘어갑니다. 11번으로 가봅시다. 어우, 얘는 뭐야? 자,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한 꼭지점을 한 삼각형 OAB가 있는데 OA를 2대 1로 외분한다. 그 다음에 쟤를 2대 1로 외분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 교점을 E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 다시 P 더하기 Q가 현재 궁금하구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게중심.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무게중심을 줬단 말이지. 그리고 2대1 외분점이라고 한 건 사실은 2대1 외분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요. 라는 이런 정보를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냥 끝났어요. 답은 그냥 4번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봐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지 얘들아?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지?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이요.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 다음에 세 점의 좌표를 줬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더라.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좌표를 구해보면 저런 좌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정의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논증기하라고 말하는 게 별게 아니라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왜 갑자기 정의 얘기가 나와? 여기는 얘를 딱 봐봐. 이렇게. 이걸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선이 이미 무슨 선이야? 중선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또 여기는 요 선이 무슨 선이니? 중선이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요 삼각형에 뭘 준 거니? 무게 중심을 준 거잖아. 그치? 그 무게 중심이 지금 5,4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여기 있는 얘가 닮음의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두 배만큼 쫙 늘어나 버리게 된 거니까 그 무게 중심도 당연히 두 배만큼 쫙쫙 늘어나서 얘는 당연히 10,8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4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가지고 푼 거야? 다른 거 별거 없어. 그냥 논증 기하 가지고 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만약에 해석 기하로 풀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x1, y1으로 놓는 거야. 그럼 여기 외분점으로서 얘가 이 x1, 이 y1이 될 거거든. 여기는 얘가 x2, y2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이 x2, 이 y2가 될 거거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의 무게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어야, 그죠? 여기서 무게 중심의 좌표가 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는 얘 무게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지가 궁금하다라는 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은 또 뭐야? 정의가 또 필요했던 거지. 됐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도형의 정의, 오케이? 어떤 용어의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12번으로 가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6인 정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래요. 1사분면에 있대. 그 다음 변 BC의 중점이 5,2고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2분의 1 X 위에 있고 점 G의 Y 좌표가 2 이상일 때 꼭지점의 Y 좌표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일단은 주어져 있는 대로 한번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었고 무게 중심이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y는 2분의 1 x라고 하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소리. 그렇죠? 그다음 BC의 중심의 좌표가 BC의 중점의 좌표가 5,2라고 했는데 여기다 5 넣으면 5분의 2 나오니까 5,2는 요거 아래쪽에 한 요 대충 5,2 정도 이 정도 잡아줄까?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뭐가 됩니다? m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여기는 잠깐만. 그래. 여기서 이렇게 줬죠. 점 G의 Y 좌표가 2 이상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2 이상이거든. 얘가 2니까 지금 제대로 그린 거 맞죠? 5,2.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대충 뭐 이렇게 돼 있었겠지.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요렇게 돼서 여기는 이쪽에 A가 있었을 거야. B, C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정보는 다 쓴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면 될까?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은 뭐야? 5,2라고 준 거잖아. 여기는 얘는 몰라. 여기는 얘도 몰라. 여기는 얘도 몰라. 다 몰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뭐는 알아? 이것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x1, y1이라고 놓자. 그다음에 x2, y2라고 놓자. 그다음에 x3, y3이라고 놓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얘랑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얘랑 얘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또 이런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어떤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여기도 있네. 뭐야 이거 정삼각형이었잖아. 그죠? 정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었잖아. 그죠? 그럼 완전히 망했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가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얘들아? 좀 찌그러졌다고 치지 뭐. 그지?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자. 좀 너무한가? 어쨌든 보자.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얘들아, 정삼각형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지금? 2 루트 6이라고 준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무게 중심과 장난치고 싶으니까 지금 요렇게 좀 잘라서 생각을 해준다면 일단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6일 게 분명하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 루트 3배가 되니까 3 루트 2가 아니죠. 3 루트 2 맞죠? 여기는 이 전체 길이가 3 루트 2가 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얘가 2 루트 2가 되며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까지 놓고 나서 되게 귀찮네. 그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잠깐만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식을 가지고 막 그냥 식을 써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뭐예요? 얘예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서 거기 위에 집어넣을 거예요. 얘랑 얘 중점을 구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식을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식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 이게 좀 유의미한 식, 이게 뭔가 지금 해석을 통해서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직 안 들어. 그냥 되게 중구난방 막 정보가 지금 막 흩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정보를 한번 취합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도형을 그려 놓고 이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 봤어요. 그죠? 얘가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현재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얻어낸 상황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이거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뭐 예를 들어서 2p, p다 요렇게 하자 했을 때 여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현재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p의 좌표가 2개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 현재 상황에서.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 p-5의 전체 제곱 더하기 p-2의 전체 제곱은 2가 됩니다. 그래서 5p의 제곱에 마이너스 14p가 되나요? 그다음 플러스 25니까 25니까 27 되겠다. 그지? 요렇게 하나 나오네.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준 거구나. y좌표가 2 이상이다. 이런 정보를 준 건가? 그쵸. 왜냐면 얘 y좌표가 지금 뭐니까? p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 근을 구했을 때 얘가 5랑 그다음 뭐야? 1 밖에 없잖아. 그다음에 여긴 얘는 3이랑 9. 3이랑 9 하면 되니? 3이랑 9 되네. 그죠? 여기가 안 되네. 3이랑 9 하면 안 되죠. 뭐랑 뭐 하면 될까? 인수분해가 안 되나? 다시 마이너스 요게 24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 주면 될까? 3이랑 9 하면 되니? 되네 이제는. 3이랑 9 요렇게 해 주면 되겠다. 그지?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p 값이 결과적으로 3이 되거나 또는 5분의 9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분의 9는 현재 2보다 작은 거니까 이건 안 돼요가 되면서 p 값이 확정이 됐어. 그럼 끝났죠. 상황 자체가. 여기는 얘가 뭐였다고? 여기는 얘가 3이었다고. 그지? 그러면 결국 y좌표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의 합이라는 거는 이 녀석의 3배가 될 게 분명하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20 아니죠.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해주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에 대해서 직선 BG와 CG의 방정식 각각 L1과 L2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A의 좌표가 5,5일 때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가요? 또 봅시다. 삼각형 대충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기 A 잡아주고 여기다 B 잡아주고 여기는 C 하나 잡아줄게. 그 다음에 여기 중선 요렇게, 그 다음에 중선 요렇게, 그 다음에 중선 요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이 현재 G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현재 뭐였어? 5,5였어요. 그랬을 때 봅시다. 뭐가? BG,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L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 L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일단 요거랑 요거 연립했을 때 당연히 요거를 구할 수 있겠죠. 교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무게 중심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거 대충 요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오케이? 얘는 구할 수 있다 보고 그다음에 A점의 좌표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뭘 구해 달라. 되게 뜬금없네 얘도. BC의 길이.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B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럼 얘도 좀 불편하지만 봐봐. 일단 천천히 한번 봐봐. 구할 수 있는 거 파란색으로 잠깐 표시를 해 보자 얘들아. 여기는 요점의 좌표 알고 있고 요점의 좌표 알고 알 수 있을 테니까 얘가 2 대 1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 대 1로 외분하는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얘를 중점으로 가르는 요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결국 BC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나의 관심사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현재 미정계수를 최대 몇 개까지 놔야 되는 거야? A, B, C, D 이렇게 미정계수를 총 4개까지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식을 4개까지 만들어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는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식이 하나 나오죠. A랑 B에 대한 식. 또 여기는 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또 여전히 식이 하나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중점의 좌표 내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 얘입니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식이 몇 개 나와 여기서 2개가 나오겠네. 좌표별로 X좌표별로 하나 Y좌표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총 식 4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식 4개가 된다면 여기 연립해서 A, B, C, D를 다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해석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안 풀어봐도 괜찮겠지? 됐습니다. 넘어가요. 18번으로 한번 가보자. 18번. 어이구 얘는 또 뭐야? 그림과 같이 두 정사각형 ABCD랑 BE FG에 대해서 점 A를 줬고요. 점 A를 줬네요. 그 다음에 D를 줬고요. 그 다음에 E를 줬어요. 이랬을 때 CF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되게 좀 선생님이 좀 재밌는 풀이를 하나만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되게 신박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사실 되게 애매한 되게 쉬운 얘기야. 이렇게 쉬운 얘기야. 일단은 봐봐. 여기서 요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지. 어떻게 구할까? 에 대한 얘기거든. 요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되게 쉬워요. 그냥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수선발 내려봐.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지 얘들아. 맞아? 근데 그 삼각형은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무슨 동? 합동이 되겠죠. 됐어? 그럼 길이들이 딱딱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끝났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3이야 된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분의 3이야. 여기는 얘가 3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3, 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다음에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C점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요점의 좌표가 궁금하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과 또 잠깐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삼각형이어야 되나?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되나? 요렇게 된 거니? 그쵸?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여전히 여기는 요 점의 좌표 알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 알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듯이 여기는 이 삼각형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길이가 3이었을 거고 여기는 이 길이가 2분의 3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9가 되겠네. 요렇게 됐으니까 얘는 2분의 9, 2분의 3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그럼 여기 요 길이가. 그러면 12에서 2분의 9를 뺀 거잖아. 그러면 12에서 2분의 9. 2분의 24에서 9 뺀 거니까 24, 15가 되나요,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길이가 2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요 길이가 아까 2분의 3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12에서 2분의 3을 더한 거니까 2분의 27, 2분의 15가 되겠지.
라고 해서 두 번째 점의 좌표도 구해집니다. 점 두 개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합동을 이용해서 저기는 제 넓이를 구하는 좌표를 구하는 것도 편안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 그지? 그냥 삼각형 몇 개 그려놓고 합동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19번 가보자. 얘는 너무 귀찮은 문제인데. 그쵸? 이거 진짜 엄청 귀찮은 문제 같은데? 봐봐. 일단 여기서 요 사각형과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 L의 기울기가 이제 궁금하니까 나는 뭘 하면 되겠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이등분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이 대각선의 교점, 요 점을 구하면 되니까 실제로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하면 돼. 요 점을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저 사각형은 이등분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라고 생각했을 때 걔 무게 중심을 지나게 되면 왠지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왠지 넓이를 이등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느낌일 뿐 아닙니다. 그죠?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는 각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만 여기는 요 넓이를 이등분하고요. 그 외의 직선에 대해서는 넓이가 이등분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왜 그런지는 알죠? 오케이? 그냥 대충 정삼각형만 놓고 봐도 괜찮아, 얘들아. 정삼각형에서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봐. 그럼 얘는 요거랑 요거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2대 3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2대 3이 돼버리면은 여기는 요 넓이는 전체의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전체 넓이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 9분의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9분의 뭐가 된다는 소리야? 9분의 5가 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이등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귀찮냐, 이 문제는 왜 귀찮냐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되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0,2를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요. 오케이? y는 뭐가 있었는데 mx 플러스 2가 있었는데요. 라고 해서 결국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구해서 결국 나는 이 넓이가 아까 그 넓이의 반이에요.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통해서 얘를 m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교점을 통해서 요 점의 좌표를 m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밑변, 여기는 얘를 높이로서 삼각형의 넓이를 m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 있을 테니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테니 여기는 요 넓이가 이 전체 넓이의 반이 됩니다라는 식을 통해서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식만 세워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식 풀다 보면 여기 답 봐도 알겠지만 그 m값이 지저분하게 나오겠구나. 결국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 흐름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됐어? 질문 누구죠? 질문이 되니?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해석이 끝나고 나면은 뭐야 그냥 단순하게 풀면 되는 거라서 그러고서 안 풀리면 또 추가 질문 한번 해보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20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20번은 어때요? 그래요. 얘도 되게 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 그냥 대충 요렇게 대충 4개 점을 대충 잡아볼게요. 정말 대충 잡아볼게요. 오케이? A, B, C, D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 여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2개짜리는 많이 해봤잖아.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은 요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요렇게 되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돼? 최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는 이 직선상에 있으면 되잖아. 점 P가. 그러니까 결국 점 P는 여기에 딱 존재하고 있었을 때 거기는 걔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나는 점 2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두 직선의 방정식이 연립해서 이 교점의 좌표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P점의 좌표는 당연히 나오겠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얘도 여전히 쉽게 풀릴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27번으로 가보자. 27번은 뭔가요? 자, 4개의 점이 있대요. 4개의 점 5, 0,0과
그다음에 2,2분의 1과 1,2와 마이너스 1,1이 있대. 이렇게 4개의 점이 있었는데 사각형, 그래서 OA의 연장선 위에 D를 잡아서 A, B를 잡아서 여기는 요 녀석의 넓이와 여기는 요 넓이가 같도록 할 때, 요 넓이랑 그다음에 여기는 요 넓이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되는 A 더하기 B 값이 현재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 넓이가 같게 만들어 달라고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잘 봐봐. 여기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으면 되겠지. 그치? 그 넓이랑 그 넓이랑 같으면 돼. 다시 말하면 봐봐. 이렇게 뚝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럼 얘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게 되면 되지 않을까? 됐어? 그렇다면 어때야 될까? 이 선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어야 하겠네. 그래야 넓이가 같겠네. 그죠? 그럼 결국은 어때?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과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양쪽 점 다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며 얘랑 기울기 평행한데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기울기랑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으로서 나는 A, B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해석들이지. 요 해석이 잘 돼야 돼. 알겠죠? 요 해석의 느낌을 먼저 잘 살려갔으면 좋겠어. 아, 도형에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려가면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이 완료된과 동시에 이 문제의 답은 구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잖아, 그지? 그런 식의 해석까지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28번. 그래요. 여기는 얘는 뭘까?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은 뭘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뭘 생각해야 돼?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해야 돼. 저기 쟤는 0,4를 무조건 아니죠. 4,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어떤 직선 이런 형태의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느낌들을 한번 몇 개만 좀 써볼게. 알겠죠? 몇 개만 써볼게.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mx 마이너스 2y 뭐야? 이게 뭔 소리야? 2my 플러스 5 더하기 m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식도 있을 거고. 오케이? 이런 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도 있겠어? 그냥 대표적으로 y는 m에다가 x-a에다 더하기 뭐 1에다 더하기 그냥 2라고 할까? 이런 식도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y는 뭐야? 그냥 mx 플러스 3 이런 식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x 더하기 my 마이너스 뭐 2m 플러스 1은 0 뭐 이런 식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식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이런 식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는 이런 식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핵심적으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런 직선의 방정식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 그렇지.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주려고 노력해 주는 거야. 항상 지나는 점. 뭐라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고 항상 생각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항상 지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겠지. 이제 m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으로 m이 있는 애들과 m이 없는 애들로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얘가 0입니다. 얘가 0입니다라는 식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립해서 그죠? x, y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종이가 집중.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항상 지나는 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로 생각해 준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m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x-2y 더하기 1이잖아요.
m 요렇게. 그다음에 없는 것들 생각하면은 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연립해서 x, y 값 구하면 걔가 항상 지나는 점이다. 그다음에 이건 너무나 대놓고 나한테 준 1,2를 항상 지난다. 얘는 0,3을 나한테 항상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긴 얘는 어때? m으로 묶어버리면 어때? y-2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긴 얘는 어떻게 써 그럼? m 있는 것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는 4, 그다음 y는 0 해서 얘는 4,0이라고 하는 점 무조건 지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저기 있는 저 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가능하다? 해석이 가능하다. 알겠죠? 저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얘들아?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도 중요하고 한 점도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나 있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해석이 가능해져요. 둘 다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럼 걔는 유일하게 결정될 거야. 근데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기울기를 고정해 놓고 움직여. 해석. 오케이? 근데 지나는 점을 고정해 놓고 기울기를 몰라. 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 해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항상 지나는 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해석 자체가 어떻다고?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그게 의미가 있나? 이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네. 일단 봅시다. 여기는 얘는 지금 4,0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 AB가 지금 얘 위에 있고 근데 여기는 원점도 있네. 그렇죠? 원점도 있고. 그다음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 AB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이 되고 있어요. 변 AB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이 되고 있어요. 그때 양수 M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소리니 얘가? 뭐 대충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여기는 얘가 O였고 얘가 A였고 얘가 B였고 여기는 얘가 C였나? 이렇게 하면 지금 변 A, B가 지금 여기는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되고 있는 저 상황을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뭐였습니까? 4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는 당연히 1대 2가 되겠죠. 됐나요? 다시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1대 2가 될 게 분명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죠, 얘들아?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죠. 됐니?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기울기가 m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됐습니다. 다시 얘랑 수직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m분의 1이었다면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m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 망했죠. 양수라고 했는데 그죠? 양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뒤집어진 형태여야겠다. 얘가 뒤집어진 형태여야지 기울기가 양수 m값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m입니다. 요거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길이 b가 1대 2였으니 얘와 얘의 길이 b는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인 거지. 당연히 2대 1이 될 게 분명하잖아. 답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지. 되나요? 다시 여기서도 기울기를 구할 때 얘들아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 다시 봐봐. 기울기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는 이런 직선에서 기울기가 이제 궁금하대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할 거야?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줬다고 생각해. 내가 뜬금없이 여기는 이 녀석을 알고 있어.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알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얘랑 얘를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분의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는 얘분의 얘를 해도 괜찮잖아. 그죠? 왜?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은 뭐겠어? 닮음일 거거든. 됐어? 어차피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궁금했다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요 녀석의 뭐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기울기가 궁금했다고 생각했을 때 얘도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궁금했군요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잖아.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길이의 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 일단은 요런 것들. 요런 직선을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됐을 때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할 수 있나요? 이 얘기 하나. 알겠죠? 요건 이제 기본기로 잡혀 있어야 돼.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 이거를 내가 눈치채지 못하잖아? 그럼 어때?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4,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얘가 해석이 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요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잡아갔으면 좋겠다. 기울기라고 해서 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길이의 비가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니까. 됐죠? 넘어가고요. 34번으로 한번 가보자. 34번은 뭔가요? 보자. 이건 또 뭐래?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1사분면에 있는 두 점 A, B에 대해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4,2라고 나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B와 뭐래? OA의 거리가 지금 3루트 2입니다. 라고 줬네. 여기서는 여기는 요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3루트 2라고 이렇게 준 거네. 그죠? 아니, B랑 OA 거리.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가 직선 OA의 기울기보다 클 때 OA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어떻게 하라는 소릴까? 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일단은 저기는 저 길이가 3루트 2다. 저거는 하나의 어떤 식으로 환산이 될 게 분명한 녀석이야. 그죠? 3루트 2다. 그럼 일단 여기는 요점의 좌표 모르니까 내가 x1, y1이라고 일단 놓고 시작해보자. x2, y2라고 놓고 시작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현재 4,2라는 식을 통해서 난 두 개의 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다. 두 개의 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다라는 걸 통해서 난 하나의 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식이 몇 개야? 3개잖아. 그죠? 식이 3개니까 일단 여기 얘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겠네. 그죠? 하나가 0,0, 4, 3루트이다. 3루트이다. 저 거리를 왜 줬을까? 일단은 요 거리를 줬대잖아. 이 거리를 왜 줬을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준 거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는 지금 루트에 뭐가 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3루트 2라고 준 거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여기는 요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x2 y1 빼기 x1 y2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을 하나 더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선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봐야 여기는 얘도 하나의 뭐야? 그냥 식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얘들아 이 사선 공식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거리를 실제로 구해서 어떻게 일반화시킨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식이랑 지금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라는 그 식이랑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래? 잘 봐봐. 그러니까 그런 감도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 지금 봐봐. 내가 두 개의 조건을 찾아냈잖아. 그죠? 두 개의 조건을 찾아냈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이 각각 의미가 있는 식들이 다 하나씩 1인분씩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두 개의 식을 찾아냈긴 했는데 그 두 개의 식이 합쳐서 1인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난 두 개의 식을 찾은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감각을 좀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찾아낸 식, 여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뭐가 된다? 3루트 2가 된다는 이 식 자체는 나한테 뭘 줄 것 같냐면 지금 여기는 요 식과 똑같은 결과를 줄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게. 자, 일단은 y는 뭐가 되겠어? x1분의 y1,
x가 되겠죠. 여기는 OA라는 요 직선은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x1 다시 넘어오면은 다시 y1 x 마이너스 x1 y는 0이라는 직선과 x2, y2라고 하는 요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 제곱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y1의 제곱 루트 분해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얘는 y1 x2 마이너스 x1 y2의 절대값 요 녀석이 3 루트 2군요 라는 뜻이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2분의 1 날려버리고 2분의 1 날려버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때?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 두 개의 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 공식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다시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근계수관계 2차 방정식 얘기를 할 때도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했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은 몇 개라고 말을 해? 항상 두 개라고 말을 하잖아. 만들 수 있는 식은 두 개야. 그런데 모두 외워라 라고 맨날 얘기하니 두근의 차 공식도 외워주세요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세 개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랑 얘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이 자체로 1인분을 하지 못해. 얘네들이 각각 그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식으로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은 두 개지만 이것도 외워라 라고 말하는 것 뿐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그것도 얘 곱셈 공식 변형으로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정리해서 일반화시켜서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줬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쨌든 저거는 하나의 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주어져 있는 게 내가 이제 식을 3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x1, 그 다음에 y1 요거랑 그 다음에 x2, y2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0,0까지 해서 얘네들의 무게중심이 지금 4,2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3분의 x1 더하기 x2가 4란 소리고요. 그다음 3분의 뭐야? y2 더하기 y1 더하기 y2라고 하는 게 2라는 소리야 라는 식 두 개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 해서 총 식이 몇 개? 3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했어. 근데 미정계수는 총 4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지금 뭐야? 궁금한 게 뭐였어? OA의 기울기였죠. 되니? OA의 기울기는 뭔데? x1 분의 y1이잖아. 됐어? 그러면 식이 3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 식 3개를 가지고 내가 x1분의 y1이라는 모양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케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식을 이 3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는 얘를 딱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풀리는 문제구나.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식도 없었을 뿐더러 한번 구조를 잘 봐봐.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근데 안 풀릴 수도 있겠다. 지금 다시 여기는 얘에서 뭘 할 수 있겠어? x2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y2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요 식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겠어? x1과 y1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이 식을 잘 분석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x2는 뭐가 되겠어요? x2는 12-x1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y2는 뭐가 되겠어? 6-y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어디다가 넣고 일단은 어디다가 넣어? 여기다 넣고 요 녀석은 어디다가 넣어? 얘는 여기다 넣는 거야.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준비된 식은 3 루트 2에다가 x1의 제곱에다가 왜 이렇게 혼란해 보이냐? 다른 조건을 또 찾아야 되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가 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넣은 거니까 여기다 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일단 12y1 마이너스 x1 x y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얘를 여기다 또 이렇게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6x1 플러스
x1, y1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아, 그러면 다행히도 여기는 얘네들은 없어지네. 요런 느낌이다. 그죠?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들은 좀 뽑아냅시다. 3은 없애버리자, 얘들아. 그러면 식 정리하면 루트에 2배의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배.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3을 뽑아낸 거니까 4y1 마이너스 2x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절대값이야.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네들은 뭘로 바뀌겠어? x1과 y1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리고 상수항 따위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아,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나는 적용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이해됩니다? 실제로 정리해보면 2x1의 제곱 더하기 2y1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얘는 뭐가 되니? 요거 먼저 제곱하면 4x1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16x1 y1 더하기 16y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다 2로 나눠놓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2로, 그냥 이게 빼놓고 정리할까? 빼놓고 이거 없애버려. 빼놓고 14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놓고 나눠버릴까? 그러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8x1 y1 플러스 7y1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내가 궁금한 건 x1분의 y1이니까 여기를 x1으로 싹 다 나눠주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나눠버리면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1 마이너스 8 x1분의 y1 더하기 7 x1분의 y1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t로 치환하면 얘는 7t 제곱 마이너스 8t에다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 되는 값은 7이랑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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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t 값은 1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7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기울기는 1이거나 7분의 1이라는 소린데 그렇죠? 답은 굉장히 유력하게 7분의 1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럼 1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밝혀내야 되죠. 그랬을 때 얘가 1이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도 똑같이 구해보게 된다면 그 기울기가 1보다 작게 편성이 되면 끝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알겠지? 마무리 해줄까? 여기는 얘네들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보면 x2분의 y2가 지금 저 녀석의 기울기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그러면은 x1 마이너스 12 그냥 이렇게 할까? 12 마이너스 x1분의 6 마이너스 y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귀찮네. 그렇죠?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될까? 그러면 이걸 다 구해야 되나 일일이? OA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다. 연립을 또 해서 지금 x1과 y1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려나?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정리하면은 반대로 정리가 되려나? Y랑 음, 무게중심의 위치 이런 거 음. 만약에 기울기가 1이라면 오호, 좋네요. 요거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다, 그지? 여긴 얘가 4,2였으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이미 2분의 1인데, 그죠? 거기는 걔보다 기울기가 커져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이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요. 그 다음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보자. 자, 이번에는 직선 L이 X축과 이루는 각이 75도라고 줬고요. 저기 직선들 두 개를 줬고 저기서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뭐 마지막 문제는 되게 쉽네요. 봅시다. 진짜 쉽다 이거는. 한 3초면 설명할 것 같은데. 3초는 좀 오바고요. 자, 이렇게 일단 봐봐 얘들아. 여긴 얘가 75도래. 여긴 얘가 75도래. 근데 얘가 몇 도니? 45도죠? 기울기가 몇이었으니까요? 1이었으니까요. 그치? 그럼 여기는 이 각도는 몇이겠어? 30도겠죠? 됐습니다. 요거 혹시 잘 모르겠어요? 괜찮니? 다시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이랑 두 개 더한 게 얘여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얘가 45도였어. 그럼 얘가 30도여야 돼. 얘가 30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끝났어요. 그냥 요것만 보면 끝났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요 길이가. 여기는 요 녀석이랑 지금 요 녀석 지금 두 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쟤네들의 y절편은 지금 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2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수직으로 내가 요렇게 그어버리게 된다면 얘가 45도일 게 분명하잖아. 얘 자체가 45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루트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루트 2였다는 소린데 얘가 30도였다는 소린데 이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답은 2 루트 2가 되겠죠?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기하적으로 풀 수도 있겠구나.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레벨 3로 넘어가 봅니다. 자, 스텝 1의 1번 문제부터 볼게. 요거는 진짜 되게 유명한 문제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 여긴 얘가 A였고, 여긴 얘가 B였고, 여긴 얘가 C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라고 돼 있어? A, B를 2대 1로 내분한됐으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요 점이 P였고 B,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 점을 Q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C, A를 3대 2로 내분한대. CA를 3대 2로 내분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4개만 해야 되나? 그죠? 4개만 해야 되죠. 다시. 에이, 다시. 하나, 둘, 넷.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3대 2니까 여기인가요? 여기 요 점을 지금 현재 R2라고 잡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뭐야? 여기 요 삼각형의 뭐가 궁금해? 넓이가 이 삼각형에 비해서 몇 대 몇이 되나요? 지금 현재 이게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럼 찬찬히 잡아주면 돼요, 얘들아. 찬찬히. 알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이구, 중요하죠. P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나요? 이게 현재 궁금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 전체의 넓이가 있잖아, 얘들아. 요 전체의 넓이를 내가 S라고 잡아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S라고 잡아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뭐 했어요? 그냥 뺐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러면 일단 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요 부분의 넓이는. 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와 전체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넓이 자체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의 S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할까 일단? 한번 보세요. 이 길이가 줄어든 거고 길이가 줄어든데 이게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죠. 왜? 처음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로서 이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5분의 2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S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다음 여기는 요 삼각형은 뭐가 되겠어?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S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통분하면 얘가 몇 S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몇 대 몇인지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2번 문제로 가보자. 그래요. 어이구, 얘는 뭐야? 자,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여기는 얘도 되게 유명한 문제죠. 많이 나오는 문제야. 얘들아, 여기서 15도라는 각도를 줬잖아. 저 15도의 의미는 뭐였을까? 당연히 특수각은 아니었는데 쟤를 2배 하면 30도로서 특수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 각이 몇 도군요? 30도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그대로 여기는 요 길이가 될 게 분명하군요. 그럼 이 길이가 2였을 거예요. 여기는 얘가 30도고요. 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수선에 발을 내려 생각한다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며 여기는 요 길이가 1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이렇게 x축 여기는 얘를 y축으로 잡아버리면 요 점의 좌표는 루트 3,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여기서부터 여기에 수선에 발되는 이 길이가 현재 궁금합니다. 였으니까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은 얘가 2분의 4니까 y는 2x일 게 분명하니까 얘는 2x-y는 0이라는 직선과 루트 3,1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루트 5분의 집어넣으니까 2 루트 3-1의 절대값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유리화해주면 끝나겠죠. 됐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은 얘 양수니까 벗겨질 거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적인 성질과 그러니까 다시 해석 기하와 논증 기하가 섞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다음 3번 봅시다. 이건 재밌네 진짜. 이 문제 진짜 재밌네. 근데 얘가 왜 좌표 평면에 나왔지? 자 볼게요. 일단은 2차 함수가 있대요. 2차 함수 대충 그려줄게. 그 다음에 직선이 있대. 직선을 대충 하나 그려줍니다. 서로 다른 두 점. 여기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다시 얘가 A였고 얘가 B였습니다. 이거는 좌표를 써야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에 나는 관심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 얘들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K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해 주세요.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에서 K 다 빵빵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일단 나는 여기는 얘 길이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여기 요 길이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지. 어차피 여기는 얘 식 주어져 있고 얘 식 주어져 있긴 한데 여기는 요 녀석, 여기는 요 길이는 뭐야? 두근의 차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얘를 알파, 여기는 얘를 베타라고 둔다면 여기는 얘는 두근의 차. 이 길이를 잠깐만 내가 L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L이라는 소리고 그럼 얘들아 이 길이는 몇일까? 이건 그냥 딱 보자마자 무조건 ML이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왜? 기울기가 몇이었으니까? M이었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M이어서 얘 M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요 길이 내가 궁금했던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배의 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저기는 제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만 구하러 가면 되겠어? 여기는 L이라는 길이만 구하러 가면 된단 말이야. L이라는 길이는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근의 차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K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K분의 3의 X 더하기 K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과 M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는 요 방정식의 두근의 차로서 알파랑 베타 의 차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일단 K 되게 거슬리죠, 얘들아? K 다 곱해놓고 시작합시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K제곱일 거고요. 얘는 MKX 플러스 NK가 되겠네. 넘겨줍니다. X제곱에 플러스 3-M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NK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요거의 두 개의 근이 현재 알파와 베타였으니까 내가 궁금했던 L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두근의 차가 되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3-M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그 다음 플러스 N 4배의 NK가 됩니다. 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되게 귀찮게 나오네.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어때? 일단은 내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할 거니까 K의 제곱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러면 K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는 지금 뭐야? 4N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M이 있겠네요. 거기에 K 이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 더하기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죠. 이거의 루트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어? 그럼 여기는 이 값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 녀석이 0이 돼야 되고 요 녀석도 여전히 0이 돼야 됩니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지금 m제곱 값이 얼마란 소리고 4였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m제곱이 4였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n을 구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여기는 이 값은 그냥 3이죠. 3.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m제곱은 4였으니까 이 녀석이 현재 루트 5가 되며 여기는 이 녀석이 3이 되니까 결국 3 루트 5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계산을 하는 느낌이랑 그냥 일단 계산해보자라고 해서 접근하는 느낌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해석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뉘앙스가 분명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저 녀석은 분명히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K 앞에 있는 개수들 다 빵빵 처리해 주세요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식이잖아. 그지?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날 것 같네요. 그게 어렵지 않게, 그지? 계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 되게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은 뭐야?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각각 4랑 2인 직사각형 PQRS에서 대각선 PR이 Q'랑 수직 2등분이 되도록 지금 쟤네를 잡았대. 제가 Q가 원점으로 하고 뭐 X축, Y축 위에 오도록 놨을 때 뭐래? Q-S의 기울기?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궁금하다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이게 답이잖아. 그쵸? 왜? 이 길이랑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럼 결국 여기는 이 기울기랑 여기는 이 기울기랑 뭐 하다는 소리? 같다는 소리잖아.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넘어갑니다. 됐죠? 다음 가보자. 아, 그래. 이거. 얘들아, 이거는 한 번 본 사람,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무조건 틀려요. 오케이? 처음 본 사람은 무조건 틀리고 한 번 이상 본 친구들은 무조건 맞아. 물론 까먹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무조건 맞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보다 또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난이도를 만들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아. x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루트에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다짜고짜 그냥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적인제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 자체를 찾지 못한다면 저건 거의 미궁입니다. 완전 그냥 미궁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얘가 요거. 여긴 얘가 지금 현재 요거 한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 P를 내가 그냥 x, 0이라고 잡은 거야. 라고 해서 AP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식을 이렇게 주고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루트 빼기 루트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일단은 대수적으로 해결해라는 절대 아닌 거야. 오케이? 쟤는 기하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일단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쓱쓱쓱쓱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는 이쪽에 지금 현재 뭐가 있어? 5 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A였어. 그 다음에 4,3이네. 4,3. 근데 잠깐만. 이 길이가 5인데 이 길이가 또 여전히 5가 되는 요점이 지금 현재 4,3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요점은 B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특성을 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면 좋아요. 알겠죠? 길이가 5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으니까요. 원점에서부터.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봐봐. X축 위에 있는 어떠한 점 P가 있었다고 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나는 이 길이에서 여기는 이 길이를 뺀 거에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내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길이가 더 커지려면은 얘랑 얘 수직이등분선이 요 점보다는 더 이쪽에 있어야 이 길이가 더 길어질 거야라는 판단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뭐 P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쯤에 있겠구나, 여기 어디쯤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P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다시 첫 번째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지금 뭘 생각한 거라고? 얘랑 얘 수직이등분선을 생각했어. 얘가 딱 요 점을 지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연히 지난 거야. 이거 믿고 가면 안 돼. 알겠죠? 우연히 지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쪽에 있었으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고 이쪽에 있었으면은 이 길이가 더 길어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P점을 한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 놓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이 길이 빼기 이 길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싶고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 이렇게 되는 삼각형. 오케이? 자, 여기는 요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지. 그지? 이 길이는 얼마니 실제로? 지금 4차이 나고 2차이 나잖아. 루트 2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잘 봐봐.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두 변의 길이의 차이는 어때야 돼? 루트 2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이 길이 빼기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번은 루트 20보다 작아야 돼. 만약 같으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안 되잖아. 같다는 건 지금 현재 요 P점의 좌표가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 빼기 얘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건 삼각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 빼기 얘라고 하는 건 어때야 돼? 루트 20보다 작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점 P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얘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어때? 그럼 얘는 삼각형 자체가 아니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가 돼버리는 거니까 거기는 그 길이는 뭐가 됩니다? 루트 20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저거 두 개 뺀 거의 최대값은 뭐라는 소리야? 루트 20이었다는 소리겠죠. 어떤 상황일 때? 얘랑 얘가 일직선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이 여긴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P점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최대값이라고 하는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이죠. 얘는 2루트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점 P의 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로 해석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다시 이걸 처음 보는 친구라면 어때? 아 뭐야 저런 해석도 있네. 되게 해석 자체가 어렵다, 신박하다. 그죠? 저기는 쟤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해석을 꼭 기억해요 얘들아. 알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버리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무너지면 이건 못 푸는 거야. 됐습니다. 지훈이 됐니? 좀 헷갈려? 다시 봐봐. 여기서는 지금 뭘 생각한 거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라는 게 주어져 있었어라고 한다면 A랑 B랑 뭐 C가 있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삼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야?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야 되고 짧아야 되고 두 개의 차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됐어? 다시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는 이 두 개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고 이 두 개의 길이보다 이 두 개의 차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 차는 얘보단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는 언제나 루트 20보다는 작았을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라면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얘가 일직선상에 있는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여기서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를 해달라는 거잖아. AP 빼기 BP니까. 거기 있는 걔는 일직선상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여기는 이 길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걔의 최대값은 루트 20인 2루트 5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점의 좌표 P가 궁금하다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X절편 구해주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6번으로 한번 가보자. 6번. 얘는 뭘 줬나 봤더니 얘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점을 줬고 요 직선을 줬다는 건 나한테 이 길이를 줬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나한테 뭘 구해달라고 얘들아? 여기서?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뭘 준 거고 지금 현재 이 길이를 준 거나 다름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쟤네들의 관계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 누가 봐도 몇 배니? 3배죠. 그쵸? 누가 봐도 3배죠. 그러니까 얘는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면 3배 하면 그냥 답인 거야. 점 줬고 직선 줬으니까 끝난 거죠. 왜 3배일까? 저 3배라는 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충 3배처럼 생겼으니까 3배니? 그건 아니잖아. 그죠? 여기는 얘도 지금 봤을 때 3배처럼 안 생겼잖아. 점을 찍어 봤더니. 그지? 근데 걔가 왜 3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 무게중심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된 이 삼각형과 이렇게 된 이 삼각형을 비교하겠다는 소리거든, 지금 현재.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어때? 밑변의 길이는 똑같은 상황인데 높이만 다른 건데 그 높이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얘 높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본다면 얘 높이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요 삼각형 여기는 얘가 1대 얘가 2였으니까 1대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1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높이가 3배 차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여기는 요 녀석의 3배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기 이제는 그냥 저기는 저 G라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3배를 해 버리면 끝나는구나. 그냥 요런 느낌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해석이 딱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근데 그런 해석 자체가 딱 없어. 아니면 잘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서 여기 무게중심 줬고 직선 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죠? 점을 줬고 직선을 줬으니까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또 더군다나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예 그쪽을 그냥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거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 7번 봅시다. 이건 좀 많이 귀찮네요. 그쵸? 자, 요건 좀 많이 귀찮은 문제처럼 보여. 일단 볼까? 일단 볼까? 여기서 일단 여기는 요게 정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준 거야.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각선인데 얘 기울기가 현재 1이잖아요. 그죠?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얘가 정사각형으로 달려 있으니까 여기는 얘 대각선들은 지금 어떻게 써? 요렇게 딱딱 수직으로,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잡힐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자. 자,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군요. 이런 식으로 저 길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는 요 길이의 2배를 하거나 여기는 요 길이의 2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그럼 푸는 방법은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봐봐 얘들아.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봐. 요 직선. 됐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내가 만들 수 있었다면, 그죠? 요 방정식을 만약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요 교점, 여기는 얘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는 얘를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는 얘는 여전히 뭐가 돼요? 두근의 차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대각선의 길이는 두근의 차이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연립해가지고 두근의 차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2배를 하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요 녀석의 K값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얘가 Y는 X 더하기 K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얘 K값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니? 왜냐면 여기는 얘의 길이 자체를 모르잖아. 이 대각선의 여기는 이 길이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면 사실 그걸로 답이지 굳이 여기는 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해도 괜찮겠어?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여기는 요 길이만큼이 지금 y절편의 차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배가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마이너스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놓고 시작해도 괜찮긴 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해볼까 차라리?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의 두근이 현재 알파와 베타란 말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두근의 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루트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8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녀석이 뭐라는 소리야? 두근의 차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소리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얘를 잠깐만 내가 뭐라고 놓을까? 여기는 얘를 잠깐만 그냥 L이라고 놓을까, 그냥? L이라고 놓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버리면 1-8L은 뭐가 돼? L의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L의 제곱 플러스 8L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를 통해서 두근의 차를 구할 수 있겠네. 하나는 양근, 하나 음근 나오겠죠? 근해 공식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죠? 근데 음근은 당연히 될 수 없잖아. 두근의 차를 전제로 깔았으니까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서 근해 공식을 써버리면 2분의 뭐가 되겠어? 2분의 할 필요 없겠네.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죠? 16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게 두근의 차가 된 거예요. 이거의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답이겠네. 마이너스 8 플러스 루트 2루트 17 뭐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여기 마이너스는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음수값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A가 2였던 거고 B가 마이너스 8이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다. 알겠죠? 이건 지금 뭘 가지고 푼 거니? 함수 가지고 푼 거죠. 기하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얘는 2차 함수, 우리가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2차 함수 가지고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야. 지금 봐봐. 이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죠, 얘들아? 그렇진 않죠.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이를 봤더니 풀이 자체가 되게 간단하잖아. 되게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이가 쉬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미 그 핵심적인 해석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거지. 여기는 얘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이거 수업 들었다고 갑자기 너희가 이거 갑자기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너희가 직접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고생을 해봐야, 그리고 해석을 충분히 너희가 해봐야 너희가 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건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 막바지잖아. 그지? 막바지니까 어때? 힘이 빠져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힘이 빠져. 그다음에 이제 또 뭘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야? 중간고사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쪽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럼 그렇게 돼 버리잖아. 그러면은 이쪽 파트가 그런 많은 고민을 안 해본 상태에서 넘어가게 돼 버리거든. 그럼 이쪽 파트 다시 너희가 기말고사 때 이쪽 파트 공부할 때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다 너희 걸로 만들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소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내가 뒤로 밀어놓은 건 항상 나를 나중에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항상 명심해. 알겠죠? 내가 뒤로 밀어놓은 건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귀찮아진 상태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알겠니? 마치 설거지와 같죠. 그치? 설거지. 바로 안 해놓으면 어때? 막 밥을 다 딱딱하게 굳어서 막 띄기도 힘들고, 그지? 막 음식물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상하고 막 경험담이에요. 자, 어쨌든 봅시다. 8번. 얘는 뭐야? 내심의 좌표 구해달라고.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같아. 내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렇지 않니? 가계 이등분선 얘기하면서 막 설명했던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쓱쓱 그려봐. 그림을 한번 쓱쓱 그려봐. 일단 첫 번째, 요 직선은 좀 쉬운 직선이니까 요거 먼저 그려보자. 자, 요건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은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릴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꼭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관찰해야 되는 게 뭐야? 직선이 2개 이상을 줬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항상 관찰하는 거야. 쟤네들은 무슨 직? 수직. 그죠? 수직 관계야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였어?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그다음에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랑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을 관찰한다.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런 거 관찰한다랑 a 다시 그다음 b 다시 더한 게 0이니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1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하면 0이네, 쟤는 수직이네 라는 저 생각을 일단 자연스럽게 먼저 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얘는 수직이겠구나 무조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x는 2라고 하는 게 여기 잡힐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교점을 구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죠? 교점을 구해봐야 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x절편 5네. 그죠? 근데 여기도 x절편 5잖아. 둘 다 x절편 5니까 얘는 5,0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직선을 볼 때 거기까지도 계속 그냥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개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실제로 현재 뭐라고 그냥 5,0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5였으니까 이렇게 뚝 잘린 여기는 얘가 x는 2였겠지 뭐 요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고? 내심의 좌표가 궁금해. 내심의 좌표가 궁금하다. 됐나요?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예요? 요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건 뭐였어? 두 개의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 아니 뭐야,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2개 구해서 본인께 교점을 구해주면 걔가 내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줬으니까 그냥 가계 이등분선을 구한다. 그게 뭐였어?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했던 걸 가지고 구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됐어? 여기서 좀 새로운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봐봐.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내심을 생각할 때는 항상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지금 요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r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그냥 자동으로 r이 되잖아.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마련되면서 얘네들이 각각 r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 길이가 b였고요. 여기는 이 전체 길이가 c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는 b-r일 거고 여기까지. 여기는 c-r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길이가 a가 된다는 정보를 통해서 a는 뭐가 돼? a는 b 더하기 c 마이너스 2r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r 값은 뭐가 됩니다? 2분의 b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됩니다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거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보통은 우리가 내심이다라고 한다면 반지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했었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요렇게 잘라서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해가지고 걔네들을 더해서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그게 전체 넓이가 됩니다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구했었단 말이에요. 됐죠? 어쨌든 얘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됐어?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야?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현재. 그지? 내심의 좌표 자체가 궁금한 거니까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잠깐만 한번 볼게,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얼마니? 요 길이 얼마야? 3이죠. 여기 2였고 얘 5였으니까 그 길이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들아?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됐어? 이 숫자에 좀 주목해봐. 4분의 3 혹은 3분의 4.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지금 3분의 4잖아. 그럼 3분의 4라고 하는 건 3분의 4라는 의미, 3대 4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삼각형? 3대 4대 5에 해당하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긴 얘는 어떻게 했어?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4고 얘가 3이란 소리니까 요런 삼각형. 요런 삼각형들을 가지고 장난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3이었어.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몇일까? 이건 4겠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돼요?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일까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자, 4분의 3배잖아. 이 길이의 4분의 3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9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야? 그래서 4분의 5배잖아. 그지? 4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각각의 길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길이는 그냥 누가 봐도 5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냐면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는 건 진짜 개 귀찮아요. 그쵸? 근데 막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두 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두 개씩 나오는 걸 두 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울기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막 골라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귀찮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최대한 가계 이등분선은 안 하고 풀고 싶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현재 r입니다라고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그 r이라는 값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r이라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분의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라고 했었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분의 15 더하기 5 빼기 4 빼기 4분의 9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주면 요거 어차피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은 4분의 6인가요?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2분의 5가 되니? 그러면 4분의 5가 되겠네, 그지? 반지름은 4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라고 현재? 4분의 5라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라고 얘들아? 여기는 요 점의 좌표라고. 됐죠? 자, 가볼게. 이렇게. 됐어? 일단 나는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오케이?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길이만큼 빼고 이 길이만큼 더해서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반지름인 4분의 5였으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4분의 4. 4분의 4가 되겠지. 4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5대 4대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4분의 3이야. 라고 해서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할 거야,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이번엔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을 통해서. 요 삼각형을 통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길이는 여전히 얼마야? 4분의 5거든. 그럼 여기는 이 길이 여전히 4분의 3일 거고. 여기 요 길이는 4분의 4, 1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얘에서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게 분명하고 여기서 4분의 3만큼 뺀 거잖아. 그럼 4분의 16에서 뺀 거니까 4분의 13이 되겠지. 로 끝나게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내심의 좌표를 도형의 성질로서 충분히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4분의 10이니까. 잠깐만. 4분의 10, 4분의 16. 그래서 4분의 300. 맞죠? 4분의 1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되게 귀찮은 계산을 하기 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워놓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근데 그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항상 통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항상 통하는 게 아니라서 가계 이등분선 구하는 것도 너희는 당연히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은 할수록 늘 거야. 오케이? 해야 느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와, 벌써 이렇게 됐어요. 봅시다. 다음, 자, 얘는 뭐야? 접었네. 이거는 예전에 기출이구나. 기출 문제구나. 요거는 봐봐.
바로 그냥 해석을 해 줄게요. 예전에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요. 자, 봅시다.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인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2대 1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요 길이가 4였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8이었어. 그러니까 요 직선이 현재 y는 8이라는 직선이야. 일단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여기는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지금 접었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접었는데 이 점이 이쪽으로 꽂혔다. 요렇게 꽂혔다는 소리고, 여기는 요 점이 요렇게 꽂혔다.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지금 요렇게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몰라. 일단은 y 좌표는 알아. 이렇게 된. 얘도 마찬가지로 y 좌표는 알아. 근데 얘는 몰라. 그러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미정계수 몇 개? 2개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2개를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점이랑 요 점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거 2개의 수직 이등분 선으로서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최종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서 A랑 B 둘 중에 하나라도 완성할 수 있으면 된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식은 뭐냐면 여기는 요 길이랑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가 같을 게 분명하잖아, 얘들아. 됐습니다. 저기는 저 길이랑 저 길이가 같을 게 분명하니까 이 길이가 5예요 라는 식을 하나 써주면 a-b의 전체 제곱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의 제곱이죠. 됐어? 근데 이거는 뭐 이게 4잖아. 그치? 이 길이가 3이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냥 이게 뭐 이런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b-a가 몇이에요? 3이에요 라는 이런 정보를 그냥 바로 얻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 여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가 각각 수직이어야 하니까, 얘 수직이어야 하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어떨 거야? 같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a분의 12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5분의 8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거 연립하면 a랑 b가 다 나와요. 끝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알겠죠? 이건 선생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냥 푼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 자체가 없었지. 전혀 생각의 과정 자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너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투 해본 사람 손 다시. 수투 해본 사람? 둘밖에 없죠. 얘들아 여기서 이 기울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를 풀게 되면은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이게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어떠한 점 뭐가 있어? t, 4분의 1 t 제곱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이 점을 지금 나는 p라고 하겠대. 라고 한 거고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2분의 t라고 하고 있거든. 접선이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사실 보이거든.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은 얘 기울기가 2분의 t가 된다면 얘 접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사실 불리한 입장인 건 맞아. 오케이? 안 보이면 불리한 입장인데 보이면 편한 입장인 것도 맞아.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걸 모르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거 풀면 안 되나요? 아니죠. 풀 수는 있게 만들어놔야 되지. 근데 항상 있잖아. 접선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접선의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구한다라는 느낌이고, 만약에 내가 접선이 궁금해라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수학상 입장에서 뭐밖에 없어? 판별식밖에 없어. 오케이? 항상 판별식밖에 없어.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문제에서 분명히 4분의 1 x제곱이라는 걸 줬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은 뭐겠어? 기울기가 2분의 t라고 했고 x-t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t제곱이라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잖아.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너희가 할 일은 뭐겠어? 당연히 얘와 얘의 관계를 구하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얘와 얘의 관계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하는 과정이 그냥 생략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수투를 배운 친구들 그걸 스킵해도 돼 정도밖에 없었던 거야. 그냥 관계를 구하면 끝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관계가 궁금했으니까 이걸 다 넘겨놓고 뭐 하면 되겠어? 판별식을 때려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판별식이 0으로 똑 떨어질 거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긴 얘가 접하는구나 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거를 내가 연립해서 푼다고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 4분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t제곱이잖아. 그다음에 2분의 t에다가 t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가 되잖아. 그럼 여긴 얘가 4분의 1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t에다가 x 플러스 t가 될 거거든. 그럼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t라는 근이 하나 확보가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남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얘는 x 더하기 t가 될 거고 얘는 2t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는 또 뭐가 돼? t가 돼. 또 t가 나오네? 무슨 말이야? 중근이네요. 얘는 중근을 갖네. 접하네. 판별식이 0이었네.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얘가 접한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하를 또 공부한 친구라면 2차 곡선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무슨 초점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거든. 여기에 1,0,1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2차 곡선, 포물선에 초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는 얘가 또 초점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나쁜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인데 나쁜 문제예요. 왜? 선행을 많이 때려놓은 친구들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나쁜 문제인 거야. 알겠죠?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출제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알겠죠? 하지만 그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리함을 주면 안 되지. 사실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만든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그런 유리함을 주면 안 되는 게 맞긴 하죠.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요점의 좌표가 Q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여기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거기 있는 그 녀석. 근데 얘가 접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괜히 내가 접선이네 라는 거에 꽂혀서 간 걸 수도 있어. 근데 접선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뭐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얘랑 또 A,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가 아까 뭐였어? 얘가 A였죠. 그래서 지금 생각들을 해봤을 때 Q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PQ랑 AQ가 서로 수직이니 그다음에 Q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럼 어쨌든 봐봐. 여기서 일단 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 미안해. 미안해요. 어쨌든 여기는 요 녀석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됐던 거네. 그냥 직선, 이런 직선이 있어요라고 말했지 얘가 접선인 걸 꼭 알아차려주세요라고 말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을 구해주세요니까 0 집어넣었을 때 x값이라고 2분의 t를 이렇게 사면 2분의 t가 되겠죠. 얘는 2분의 1t, 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는 현재 2분의 뭐였어? t였잖아.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 일단 뭐 이건 끝났지. t가 2였을 때는 그냥 얘는 1이 되는 거 기억은 무조건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2분의 1, 2분의 t만큼 갈 동안 1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거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뭐야? 수직이구나. 이건 수직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게. 그래서 니은 보기도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디귿 보기 봤을 때 얘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그래프 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2만큼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되는 요 점이 현재 R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3대 2의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뭐래? 쟤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는 이 길이 대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란 소리니? 1대 2란 소리죠. 됐어?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뭐였으니? 2분의 1 t였으니 요 점의 x좌표는 뭐겠어? 마이너스 t겠지 뭐.
됐나요?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가 1이었으니 요 길이는 2여야 할 테니 요 점의 좌표는 3이었겠네. 됐습니다. 다시 요 길이가 1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2여야 되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나왔네. 마이너스 t, 3입니다. 그래서 얘를 얻다가 원래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마지막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t 값이 구해진다는 거는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할게. 시간이 너무 많네요. 자, 빨리 가보자 대신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근데 잘 봐, 얘들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뭐였어? 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그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 거꾸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는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란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으로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단순하게 a, 0이라고 놓고 요 직선, 이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랑 여기 얘는 그냥 x는 8이잖아. 그지? 여기는 거리를 구해서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 b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요 점의 좌표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끝이다. 간단한 문제였네. 됐죠? 자, 마지막 이것도 봅시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꾸 관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직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쟤네들을 자꾸 관찰하는 거야. 쟤네들은 일단 수직이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수직이라는 상황에서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정보를 준 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얘가 수직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뭘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인 m값이 현재 궁금했던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차라리 있잖아. 이거랑 이거에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서 그 기울기랑 같다로 풀면 끝나겠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걸 여기서 실제로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여기는 얘가 지금 2x-y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고 넘기면 x 더하기 2y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각의 이등분선의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x-y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이렇게 될 게 분명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없어질 거고, 그럼 남는 게 2x-y가 x 더하기 2y거나 2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란 뜻인데, 다 넘겨볼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이거 이쪽으로 넘길까? 3y 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나왔죠. 근데 얘는 어때?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y가 3x가 되니까 기울기 음수가 되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지?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답은 1번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왜 이거랑 이거랑 평행할까? 근데 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평행할까? 이등변 삼각형은 대대로 각의 수선의 발이랑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도 어떻다?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요 직선이랑 수직이어야 하는데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자체도 여전히 수직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평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들을 적절하게 이용해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너희가 이제 다음 단원이 더 힘들 거야. 그죠? 다음 단원 원이야, 원. 알겠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시간이 목요일까지 시간이 있죠? 수요일까지요. 수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쭉 오늘 했던 거 복습 먼저 다 해보고, 알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